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학생이 질문이 들어와서 늘 한 번은 만들어야겠다 싶은 영상을 이번에 한번 만들려고 해요. 다른 건 아니고, 뭐, 포토샵의 기능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딴 것보다, 브러쉬에 관한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영상을. 브러쉬 세팅하는 거, 기본적으로, 브러쉬 옵션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대충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포토샵 기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할 때를 상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거나 빈 화면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렇게 있죠. 우리가 타블렛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타블렛이라는 물건을 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요. 아까 기초 스타일 스튜디오 수업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따로 있어가지고, 되게 간단한데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하고 어렵고, 그래서 관련한 옵션들을 한번 이따가 알아보고요. 네, 이왕 하는 거 여러가지 옵션들 알면 좋겠다 싶어서 브러쉬 만들 때 옵션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포토샵 단축키가 기본적으로는 F5, 키보드 F5를 누르시면 브러쉬 창이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이렇게 되고요. 마우스 들고 계시면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브러쉬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또 이런 옵션들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그 프리셋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메뉴들이 아마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랑 화면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어요. 이 프리셋을 만드는 거는 일단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보시면 브러쉬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브러쉬의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메뉴에 있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브러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기를 바꿀 수 있죠. 네. 크게 하면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고, 작게 하면은 작게 나오는 건데, 단위는 픽셀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좌표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이 좌표 모양은 이걸 이렇게 줄이시면 방향하고 이런 걸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브러쉬 모양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변하죠. 얇게 만드시면 왜 우리가 펜으로 글씨 쓸 때처럼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딥펜이라고 하죠. 잉크 찍어서 쓰는 딥펜, 그런 타이포그래피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혹은 브러쉬질을 할 때 더 이렇게 샤프하게 하고 싶을 때, 가로로 이렇게 직선 끌 때 더 끝이 샤프하게 뭔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도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많이 쓰기도 해요. 기본적인 거고, 다시 원형률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타원이냐, 뭐 1%다 그러면 되게 얇게 이렇게 나올 거고, 더 얼마나 원형에 가깝게 되느냐, 100이라고 하면 그냥 동그랗게 되는 게 기본 옵션인 거겠죠. 그림에서 바꾸는 게 저는 더 편해서 거의 그림에서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간격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이런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모든 옵션은 이제 켜고 쓰게끔 되어 있고, 그래야 편하거든요. 없으면 약간 이상하게 나오죠. 간격이라는 옵션을 켜주고, 이 간격을 떨어뜨리면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 떨어져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거를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이걸 줄이면 붙어서 이렇게 나오죠. 쭉 이어서 선처럼 나오거나 해죠. 근데 항상 무조건 간격을 안 떨어뜨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옵션, 메뉴에 있는 브러쉬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옵션에서 건드려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탭에 보시면 모양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터라는 말이 모든 옵션에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지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게 하느냐, 약간 비정형적으로 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터를 크기 지터잖아요. 브러쉬 사이즈의 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정형적으로 한다, 이걸 높여보시면 브러쉬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이거를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고, 최소 직경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 지터에서 일단 조절해 보시면 끔이라고 돼 있으면, 조절은 이제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지터를 바꾸게 할 거냐, 그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끄면은 그냥 마우스로 그리듯이 그냥 지가 알아서 비정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펜 입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타블렛 펜을 제가 들고 있잖아요. 이 피랍을 감지를 해서 꾹 누르면 지터가 더 심하게 되거나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기 지터는 뭐 산업 디자인 스케치 할 때는 별로 크게는 쓸 일은 없어서 요렇게 많이 쓰고요. 살살 하면 얇게 나오고, 꾹 누르면 굵게 나오고, 이거에 대한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펜 입력을 통해서 하게끔 해놔. 요게 활성화 돼 있어야 이렇게 피랍이라는 게 먹어요. 이렇게 꺼져 있으면 피랍이 안 먹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크기로만 쓰여진다는 거고요. 전송할 거예요. 만약에 다시 펜 입력 하면 얇게 하면 얇게 나오고, 꾹 누르면 꾹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 말고 뭐 펜 기울기, 말 그대로 이 와콤 펜은 사실은 와콤에서 나오는 타블렛들은 이렇게 기울기를 인식을 해요. 그 기울기를 뭐 더 눕혀주면 더 굵게 나오고, 세워주면 얇게 나오고, 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저는 잘 안 써요. 다이얼은 뭐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옵션들을 한 번씩 건드려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 희미하게 하기는 이건 어디 쓰는 옵션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우리가 쓸 일이 있는 거는 펜 입력일 것 같아요. 아마 저런 다양한 옵션들은 순수하게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쓸 일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주로 거의 펜 입력을 기본으로 해놓겠죠? 말고 이렇게 펜 스타일러스 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특수한 이런 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펜 입력으로 넣고, 밑에 최소 직경 같은 경우에 이 전체 피랍을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최소한의 힘을 줬을 때 끝에 이 브러쉬의 양 끝이 얼마나 작게 될 거냐, 그 크기의 최소 직경, 최소 그 원형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끝이 날카롭게 되겠죠. 작아지니까 원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게끔 될 거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쭉 높여놓으면 끝이 안 뾰족해져요. 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조절을 펜 입력으로 옵션을 두더라도. 최소 직경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각도 지터는 아까 이 브러쉬 모양이 만약에 얇게 돼 있을 때 이 각도를 얘가 막 바꿔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막 이렇게 각도를 말 그대로 바로 바꿔주는 거라서, 지금은 대각선 위로 돼 있는데 살짝 보시면 각도가 막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게 연속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먹물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얘가 다다다다다닥. 뭔가 예술적인 표현을 할 때는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크기 지터는 아예 꺼놓고, 크기 쪽에 이 조절을 꺼놓고 각도 지터에서 뭐 펜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각도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원형률은 켜놓으면 원형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원이다가 더 얇게 나왔다가 넓게 나왔다가 이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역시 쓸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원형률은 건드리지 않고 보통 써요. 그래서 원형률 조금 원래대로 돌리고 크기는 평면으로 최소 집중 끝에를 좀 뾰족하게 해보면 어떨까. 브러쉬 모양은 원래대로 100%로 원형률 100%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는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 하나하나는 다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 우리한테 주로 쓰이게 될 것들, 특히 뭐 그 산업 디자인 스케치하면서 쓰게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거가 전송이 있어요. 전송은 농도예요. 농도. 오퍼시티라고 하죠. 이거를 아까 안 켰을 때는 그냥 계속 블랙으로만 나오잖아요. 네, 이 옵션을 키시고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를 지금 최소를 0으로 해놨죠. 네, 이거를 높이시면 이 끝에가 더 진해지죠. 다시 낮춰볼게요. 조금 더 연해지죠. 내가 최소의 힘을 줬을 때 나타나는 게 연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조절을 끄시면 그냥 진하게만 나오지만 모양을 다시 꺼볼게요. 여기서 펜 입력으로 바꿔놓으시면 내가 압력에 따라서 얇게 투명하게 나오거나 진하게 나오거나 그거를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누르고 뭐 그리시면은 연하게 나오고 진하게 누르면 강하게 누르면 강하게 나오고 그걸 조절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플로우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플로우는 뭐랄까 얘가 뱉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뭔가를 뱉어내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에 이렇게 많이 진짜 이렇게 잉크가 나온다고 하면 잉크가 흘러나오는 정도를 바꾸는 게 플로우를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켜놓고 하면 약간 요런 느낌? 마카펜처럼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더하면 더할수록 더 진해지는 뭐 요런 터치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거죠. 요거 두 개 정도 쓰시면 뭐 웬만한 건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브러쉬 모양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경도를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브러쉬 모양에서 이 경도라는 거는 얘가 전송도 끄고 그냥 우리 제일 기본적인 브러쉬는 이거잖아요. 이 경도라는 거를 낮추시면은 양 끝이 이렇게 희미해져요. 이렇게 돼요. 이게 경도가 되게 강한 거고 경도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무른 연필을 쓰냐 뭐 강한 연필을 쓰냐 그런 느낌처럼 에어브러쉬처럼 이렇게 되거나 이거를 단축키로도 하실 수 있는데 타블렛을 만약에 쓰신다면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원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해당하지만 보통 여기 기본 세팅에서는 펜 맨 밑에 있는 요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로 하면 컨트롤 알트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브러쉬 창이 나오는데 브러쉬 모양이 나오고 좌우로 드래그를 하시면 크기가 조정되고 아래위로 움직이시면 경도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바로바로 컨트롤 알트 드래그 해가지고 브러쉬를 바꿔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크기를 변하게 하거나 컨트롤 알트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왔다 갔다 아래위로는 경도가 바뀌고 경도를 되게 낮게 해놓고 쓸 일도 많다 그죠? 근데 이 경도를 낮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놓고 근데 여기 변화가 그라데이션이 더 좀 풍부하게 점진적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 간격을 약간 벌려주셔야 돼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약간 간격을 너무 많이 벌리면 이렇게 되겠죠? 간격을 약간 벌려주셔야 얘가 조금 자연스럽게 이 그라데이션 되는 구간이 조금 더 넓어져요. 요거를
아셔야 나중에 뭐 렌더링 하시거나 할 때 편리해요. 요거 조절해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세팅을 해놓고 쓰시면 되게 좋고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지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거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색상 탭에 가가지고 지금은 블랙이잖아요. 블랙이니까 의미가 없고 뭐 아무런 컬러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색깔들을 골랐고, 일단은 기본 꺼져 있으면 요런 식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원래 있는 전경색으로 이렇게 브러쉬가 나오는데, 색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색조를 지터를 줘서 막 랜덤하게 바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시면은 원래는 이 색이 나왔다가 계속 터치를 할 때마다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색상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릭할 때마다 색상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끝당 적용이라고 돼 있는 이 옵션을 키시면 쭉 그리실 때마다 이게 다 바뀌어요. 지금 뿌옇게 돼 있지만 컨트롤 Alt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에서 경도를 되게 높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색상이 바뀌긴 하는데, 이제 색조를 어느 정도로 바뀌게 할 거냐, 100%로 해놓으면 진짜 다양한 색깔이 나오고요. 무지개색이 다 나오는 거고, 색조를 조금만 가지고 가시면, 예를 들면 파란색이면 파란색하고 근처에 있는 색상들로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게끔 됐어요. 사실 근데 어디다 쓸까? 그냥 스케치할 때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봤던 브러쉬였고요. 뭐 명도 지터도 주시면, 이거를 꽉 주시면 명도가 바뀌어요. 명도채도 아시죠? 그죠? 명도채도 색상 이런 건데, 채도도 바꾸시면 이게 뭐 그레이드가 됐다가 약간 색조가 있다가 없다가 이거를 바꾸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조절을, 만약에 이거 조절을 펜 압력으로 해놓으면 펜 압력에 따라서, 펜 압력이 많이 들어갈 때는 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게 요 옵션들이에요. 이건 아마 건드려 보시면 금방금방 아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경색, 배경색은 포토샵에서 여기 색깔 보면 고르는 거 두 개가 있죠. 이 앞에 있는 게 전경색이고 뒤에 있는 게 배경색이에요. 파란색, 빨간색이 있으면은 전경지터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 전경색의 색조와 채도를 바꾸면서 색깔이 나오고, 어떨 때는 이 배경색에 있는 빨간색을 기준으로 색깔을 바꾸면서 채도와 명도를 바꾸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 두 개가 섞이는 거죠. 이거를 이제 꺼놓으시면 전경색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옵션들이 있다는 거.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눌러보시면서 뭐 노이즈를 얼마나 줄 거냐, 브러쉬 포즈, 기울기를 얼마나 줄 거냐, 뭐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시 다 끄고 브러쉬 보정은 이렇게 곡선 그렸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주는 뭐 그런 옵션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다 켜져 있기는 해요. 이거를 높이면 더 부드러운 곡선이 쉽게 나오는 대신에 브러쉬가 좀 늦게 따라가요. 또 다른 응용 방법으로는 브러쉬에서 모양 같은 경우에 이런 방향성이 있는 브러쉬가 있죠. 아까 각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브러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브러쉬가 항상 그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요 기준으로만 움직이거든요. 요렇게만. 근데 요거를 모양에서 뭐 각도 지터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뭐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하게 랜덤하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방향이라는 걸로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트는 방향대로 따라와요. 얘가 요거를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마우스로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이런 거 이제 펜 툴로 뭐 이렇게 따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 때 써요. 직접적으로 이 펜으로 그릴 때는 잘 안 쓰고 요거는 요럴 때 쓰거든요. 펜 툴 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그리시고 이 패스 창에 보면 최신 버전에서는 여기 있는데,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 작업 패스 오른쪽 눌러서 패스 획 선을 긋는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주시고,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거, 현재 선택되어 있는 브러쉬, 이 브러쉬 아까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 펜 툴을 따라서 브러쉬가 그려주는데, 그 뾰족한 모양이 이 펜 툴의 패스의 방향을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틀어요. 그래서 양끝이 뾰족해지는 거거든요. 압력 시뮬레이션을 켜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필압을 얘가 대신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뭔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뭐 그냥 그릴 때도 뭐 가끔 쓰긴 쓴다만, 왜냐면 내가 그리는 방향으로 더 뾰족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원리들 몇 가지 이해하시면 이걸 이제 잘 조합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겠죠. 색상 다시 같이 더 키면은 색깔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뭐 스케치 할 때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뭔가 아트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색상 짙어 놓으니까 이게 방향 따라 오는 거 확실히 보이시죠? 네. 이걸 이용하면 어떤 걸 만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어떤 모양들이 내가 마우스질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건 스티치를 생각하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실밥? 야구공에 있는 실밥 같은 거. 꾹 누르면 더 커지고, 얇게 하면 얇게, 작게 나오고. 왜냐면 크기 아까 모양을 이제 바꿀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이걸 끄면은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인데 이게 안 바뀌었고, 펜 압력 말고 이거는 꺼놓고, 크기 지터는 꺼놓고, 아까 각도 지터에 있는 조절을 방향을 따라서, 브러쉬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제가 그리는 대로 이렇게 방향이 따라와요. 이런 거를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딱 원하는 브러쉬가 됐다, 내가 딱 원하는 브러쉬가 됐다 그러면 브러쉬 탭에 가셔가지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 브러쉬를 저장하실 수 있어요. 이 세트에. 그래서 이거를 다 저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브러쉬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아예 폴더로 만들어 놨는데, 새 폴더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브러쉬 이 탭 안에 보면 폴더 그룹 1 만드시면 이렇게 그룹 1이라는 게 생기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아까 내가 방금 세팅해 놓은 이 브러쉬를 그룹 1 선택하고 플러스 눌러가지고 ASD라는 이름으로 브러쉬를 저장하겠다. 이때 내가 만들었던 브러쉬 사이즈까지 같이 저장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오케이 하시면 요 밑에 그룹 밑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뭐 사이즈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이런 거를 해놓고 다시 플러스 눌러서 브러쉬 크기까지 캡처해 놓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요거 누르시면 큰 브러쉬 나오고 요거 누르시면 작은 브러쉬 이렇게 나오게끔 크기까지 같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옵션 중에 저장하실 때 이게 지우개도 되고 뭐 이렇게 다른 거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지우개를 선택하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우는 거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어떤 브러쉬 세팅을 하신 다음에 바꾸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까만 부분을 지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만약에 플러스 할 때 도구 설정 포함이면 내가 이거 지우개로 브러쉬를 세팅을 하셨으면 이 지우개로 바뀌어요. 자, 이거는 도구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안 해놨으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뭐 브러쉬 모드일 때는 지금 까만색이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까만색 브러쉬를 이렇게 회색 브러쉬 이렇게 쓰게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우개를 누르셔도 지우개 누르시고 다시 이 브러쉬 선택하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치워내는 거거든요. 사이즈만 기억해서 이 브러쉬질을 하시다가 이걸 누르시면 도구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지우개로. 그런 의미로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지우개가 돼버려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뭔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브러쉬에 대한 기본 세팅 같은 것들은 다 아시게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조금씩 만드시면 좋고, 그룹에 여러가지 넣으신 다음에 그냥 이거 저장하실 수 있어요. 뭐 컴퓨터 새로 깔아야 되거나 다른 컴퓨터 가서 이걸 쓰고 싶다거나 할 때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돼요. Shift 누르시고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여기까지 하면 이거 다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어요. 오른쪽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한 브러쉬 내보내기 하시면 이걸 세트로 내보내실 수 있어요. ABR이라는 걸로. 이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포토샵 다른 데서 깔아서 쓰시거나 컴퓨터 새로 밀었을 때 이 파일을 이 포토샵에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서 갖고 오시면 이게 다시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일 우리 많이 쓰는 브러쉬는 뭐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이렇게 끝에 양끝이 날카롭게 되는 브러쉬 제일 많이 쓰겠죠. 스케치 할 때 쓰는 브러쉬 이런 거. 크기 지터도 약간 있고, 그 전송으로 투명도 변화도 약간 있게끔 해가지고 쓰는 게 제일 이제 자연스러운 뭐 기본적인 스케치 브러쉬 이런 거 많이 쓴다고요. 차만 그리는데. Shif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직선 잘 나오죠. 이렇게 사각형, 박스 이런 거 금방금방 그리실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그다음에 뭐 하드한 거 쓸 때는 뭐 똑같은 컬러 이렇게 쫙 밀고 싶을 때 쓰겠다, 그죠? 이렇게 미시고 레이어 투명도 조금 조절한 다음에 지우개로 이렇게 깔끔하게 지울 때 이렇게 쓰죠. 아니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두고 이렇게 마커처럼 약간 필이 나게 쓰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보통 경도에 따라서 이런 친구들을 닫힌 브러쉬라고 하고, 경도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있잖아요. 경도가 약한 거를 열린 브러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닫힌 브러쉬, 열린 브러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열린 브러쉬는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은 거 줄 때 쓴다 그랬죠? 간격을 약간 더 줘서 약간만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걸 싹 지우는 거지. 뭐 포토샵에서 이거 타블렛 필압이 안 될 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유튜브에서 포토샵 필압 이렇게 치시면 해결하는 방법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뭐 이게 제일 기본적인 우리 포토샵 할 때 브러쉬 설정하시는 거에 대한 옵션들 만지는 거를 이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해야지 했는데 드디어 한번 영상 찍었습니다.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올리도록 할게요.